핸드폰을 안 꺼놓은 거죠. 그리고 오전 7시 19분에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성 장성나들목 구간에 자동 판독기 CCTV에 김모 씨의 SM5 차량이 잡혀요. 어딘가를 가고 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범인은 이 네모녀의 시체를 담아서 지금 현재 전남 호남고속도로로 내려가고 있던 겁니다. 서울에서요. 그리고 오후 12시쯤 되어서 SM5 승용차가 화순을 벗어나는 것이 CCTV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약 5시간, 4-5시간 정도를 묻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경찰이 여기서 뭐가 이상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시체 내구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딨냐예요. 바다, 강 이런 거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바다, 강을 다 수색을 해봤지만 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을 어떻게 단시간에 4명이나 종적을 감추게 묻을 수 있지?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에 광주 진월동에 이호성은 평소 알고 있던 지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호성이 1억 7천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5천만 원을 지인인 이모 씨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 돈을 자신의 형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입금 좀 해달라고. 그리고 오후 4시쯤에는 김모 씨의 핸드폰, 김모 씨요. 김모 씨의 이미 돌아가신 분이겠죠. 김모 씨의 핸드폰으로 운영하는 식당 주방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식당 좀 잘 좀 해줘.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2월 20일 오후 6시 18분에 김모 씨가 사는 아파트에 차를 누군가 주차하고 사라집니다. 그게 이호성이 아닐까라는 의심뿐입니다. 여기까지가 2월 20일 전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찾은. 제가 지금 사건 전개를 2월 20일 이후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근거를 잡다 보니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2월 20일까지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붙여보면 이제 그 이후에 왜 학생들이 안 나왔지? 3월 3일에 신고하게 되는 거. 거기까지 이제 다 말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들은요, 추가 조사를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진술들이 엮이기 시작을 하게 돼요. 3월 7일은 출국 금지 신청합니다. 굉장히 비밀로 했다고요. 조용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갈까봐. 비밀 조용조용히 3월 7일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3월 8일에 뉴스 언론에 터뜨립니다. 야구 선수가 찌라시예요. 한번 건드려 본 거죠. 이미 출국은 못하니까 경찰이 머리를 써본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뉴스 언론에 모 야구 선수가 사모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찌라시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호성 씨가 일산 경마장에 참호 여인하고 자주 데이트한다라는 그런 제보들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실제 이호성은 참호 여인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사실 초창기에 이호성이 이걸 경찰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밀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SBS에서 이걸 먼저 잡았다고 합니다. 특종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SBS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준비했는데 경찰이 이걸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지 말아달라고, 잡아야 되니까 좀 나중에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SBS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곧바로 방송을 때립니다. 그게 3월 8일이었습니다. 그 보도가 터진 지 바로 다음날 3월 9일이었습니다. 3월 9일날 이호성 씨가 자살합니다. 좀 경찰들도 아쉬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언론 보도가 터지지 않았으면 체포를 해서 이 모든 내막을 판단했을 텐데 3월 9일 이호성 씨는 자살을 합니다. 3월 9일 늦은 밤에 성수대교입니다. 참호 여인과 마지막까지 만났다 그랬죠. 참호 여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참호 여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3월 10일 공개수사 전환을 했고 김씨의 은행 계좌 압수수색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0일 용의자 혐의로, 이제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혐의로 수배령까지 실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뒤인 3월 10일 오후 3시 8분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교 반포대교 구간 반포대교역 400m에 떨어진 한강 한가운데서 시체가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이호성의 시신입니다. 처음에는 신원 미상의 시신으로 밝혀졌는데 지문 감식 결과 이호성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호성 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끔찍했다고 합니다. 양손을 꽉 쥐고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걸 본 그 처음에 잡은 그 구급대원도 너무 표정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는데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사인은 익사로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사를 전환한 지 단 또 하루 만에 3월 10일 저녁 11시였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아주 엄청난 제보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죠. 이호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에 우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묘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덩이를 파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무언가 묻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열어봤더니 조금씩 캐면 캘수록 그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물건들, 네모녀의 물건들과 뭔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좀 더 깊게 파봤더니 그 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본 이 CCTV. 이 CCTV에 보인 이 검은색 가방. 이 검은색 가방에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구덩이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경찰들도 조심히 열어왔다고 합니다. 안은 비닐로 다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는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똑같이 여러 가지 사진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비닐로 감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그 구덩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깊게 팠죠. 한 구씩 시신이 두꺼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랑 둘째랑 셋째 딸은 평상복 차림이었고요. 큰 딸은 외출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의 바지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범인을 넘겨야 피의자가 되는데 현재는 용의자입니다. 근데 용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용의자의 자백이 없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다만 이 사람이 자살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살 전에 편지 형식의 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보낸 유서라고 해요. 형에게 아내나 아이들에 대한 되게 미안한 감정들을 다 밝히고요. 특히 자신의 아들 있죠. 자신의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자신의 내연녀의 자식들은 다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야구협회장이죠. 야구협회장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축하하고 옛 시절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다. 나는 먼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모든 정황 증거는 완벽했지만 증거를 남기지도 않았고 체포되기 전에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가 되게 됩니다. 내사 종결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사 종결된 이유는 첫째, 사건 당일 인부에게 전화를 해서 부친의 묘 비석을 옮기다는 말로 구덩이를 팠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내사 종결 이유였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맞으니까. 두 번째, 사건 당일 CCTV에 가방이 5차례가 왔다 갔다 했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호성은 대포폰 3개를 썼다고 해요. 이것도 다 증거가 잡혔습니다. 대포폰 3개를 써서 사람들과 따로따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지에 묻은 정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사 종결 처리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피의자를 만들 수 없는 용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사건에도 뭔가 의문점이 남기기 시작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제일 이상했냐면 제가 의문점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입니다. 범행의 동기부여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채무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돈에 쪼들리진 않았다고요. 왜냐면 숨어 다녔으니까 자신한테 돈이 직접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지 않고 갖고 있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 참호여인 진술이에요. 참호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 돈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갖고 있었다. 사업이 망할 때 돈을 따로 갖고 도주를 한 거라서 돈은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돈에 생활이 쪼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내연녀를 2명이나 만날 정도면 돈이 그렇게 심각하게 쪼들리고 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호텔도 자주 출입했다고 하고 어느 정도 돈은 있었던 거예요. 빚이 270억이 자신한테 채무에 걸려있는 것이지 자신의 돈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억 7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요. 자신의 내연녀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270억 원. 270억 원의 빚이 있는데 단돈 1억 7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요. 그것도 4명이나. 방송 보도는 사실 자살한 이유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방송 보도 전에 이미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혹시 그러면 큰딸의 정액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큰딸은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CCTV 판독 결과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셋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다음에 부른 거예요. 집으로요. 밖에 종로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출복 차림이었죠. 1억 7천만 원.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7천만 원 정도를 돈을 쓴 게 확인이 돼요. 약 1억 원 가까이. 나머지 돈이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돈이 아예 지금 없어졌어요. 행방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을까요? 참호여입니까요? 어제 동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단독 범행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단독일까?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에 보시는 시신들에서 받자마자 지문 채취를 시작했다고요. 지문. 근데 지문이 15개가 나옵니다. 그 15개 중에 이호성 건 단 한 가지.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3자. 지금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지문 누구 걸까요? 더불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CCTV의 이 남자도 그냥 주변인들이 이호성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지 이호성이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CCTV에 노출되고 내연남이 자기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를 준비한 사람인데 사업가인데 더더군다나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알리바이를 준비했다요. 무조건 사람이 죽은 게 확인이 되면 자기한테 먼저 꽂힐 텐데 모든 화살이 CCTV에 그렇게 찍히겠다. 과연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은행 1억 7천 인출 당시에 차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또 누구일까도 문제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조폭 개입설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것도 약간 저도 미스테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 경마 사업 있죠. 스크린 경마 사업이 그냥 시작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함께 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에 이호성의 동업자이자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였던 조모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이호성 좀 만나러 갈게요 라고 하고 행방불명됩니다. 경찰은 잠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모녀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이미 이호성이 죽은 상태라서 이 사건도 영구미제가 돼버렸어요. 조모 씨 실종 사건입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뭔가 정황상 이호성과 연관성은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은 겁니다. 참호 씨의 진술입니다. 이호성이 죽는 날 같이 자기하고 술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 남이 하고 나한테 덮어 씌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참호 씨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마지막 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지금 이 사진, 이 네 모녀의 시신 위에요 80kg가 넘는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 누가 옮겼을까요? 혼자? 혼자 과연 옮겼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의 조각의 퍼즐을 조금 다르게 맞춰가 보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의심할 수 있는 뇌피셜입니다. 지금부터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호성은 어쩌면 어딘가에 엮여있다. 예를 들어서 엮여있다라는 가정하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을 훔쳤고 돈에 대한 게 어떻게 갖고 왔고 어쩌다가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숨기려 했고 그 숨기는 혐의가 들통이 났고 그리고 과연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뛰어내린 건지 타의에 의해서 뛰어내린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많은 의문점만을 남긴 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죽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호성은 범인은 맞습니다. 범인이 아니라고 할 건 없어요. 분명히 내사종결한 거 보면 법인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혼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의 토요사건 팩트, 저희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